자, 사우디가 지금 미국에 완전 엿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페크하고 주요 산유국 관계자 기구인 오페크 플러스가 완전히 지금 사우디 주도하에 뒤통수를 때리면서 하루 116만 배럴 감산을, 석유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꺼트리고 은행 위기를 잡는다고 혈안이 됐는데, 사우디는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과 합쳐서 오페크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기름값을 폭등시켜서 지금 $100가 훨씬 넘어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외견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우디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는 80년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달래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왜 저러나? 그런데 앨런 재무장관은 작심하고 오페크 플러스를 비판했는데, 그렇다고 사우디를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사우디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오히려 사우디하고의 파트너십을 바이든이 강조하면서 우리는 80년 파트너다.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이 세일가스가 자체 생산되면서 사우디 아메리카가 된 이후에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급기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뒤통수를 때렸어요. 자, 사우디는 지금 그간에 미국과 연합군이 되어서 싸워왔던 시리아 내전에서도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점점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의 다극체제 움직임에 대해서 사우디하고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년 대선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 위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잃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든은 이 사우디의 기습 인상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정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백악관 NSC 존 커비 조정관도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 파트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석유가 기습 인상과도 똑같은 석유 감산을 뒤통수를 맞았지만은 일단 겉으로 표정 관리를 하는데, 지난해 10월 사우디가 감산 결정을 했을 때 바이든이 석유 정산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꾸로 감산으로 뒤통수를 맞았을 때 사우디와 관계 재검토 등을 말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미국의 패권을 앞장서서 뒤흔들고 있어요. 과거에 동맹이요. 아직도 사우디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 사우디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더 밀어붙이면 이제 두 나라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이 되면서 미국이 지금 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더 흔들려 버리는 사태로 갈까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에 들어갔다. 지금 러시아 제재에 나토와 한국, 일본 등 태평양 지역 동맹 일부 30개국만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반미 전략 연대를 강조하고 브라질, 남아공 등 나라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줄을 타고 있는데, 미국이 화를 참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영향력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은행 위기 속에서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석유 가격이 $100가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걸 미국이 나서서 또 사우디와 싸우면서 부각시켰을 경우에는 바이든에게 더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앨런은 사우디의 기습적인 감산에 대해서 건설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를 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고 연준의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연준의 이 인플레이를 잡으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미국이 다음 달 이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려고 하다가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한 유가 폭등, 모든 물가의 근원에는 유가, 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확실히 내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가 본격적인 미국의 골칫거리고 그야말로 면전에 일격을 가했다라는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오바마 때 이란과의 핵 협상에 나서고 또 미국이 자체적으로 세일, 오일, 가스 등을 개발하면서 중동에서 발을 빼고 그때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카쇼퀴지 피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비판을 세게 하면서 시비가 양국 간에 걸리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이 사우디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미칠 거고 미 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노동부 발표에 보면 2월달 채용 공고가 1000만 건에 미달하는 990만 건으로 지금 아주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주도함으로써 유가가 $100를 넘어가고 2023년 올해 말까지 석유 재고가 급감을 하면서 전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거다. 그래서 유가가 $100를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고 보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지금 불안하게 가고 있고 또 식품 가격이 지금 매우 우려스러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어서 밀 곡창지대가 초토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최대의 산유국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면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 등 많은 나라에게 몰래 기름, 가스를 다 팔고 있어요. 중국도 아마 사주고 있을 거예요. 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야 러시아가 푸틴 전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사우디가 러시아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식품 시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지금 밥상 물가가 감세, 면세에다가 가격 상한제까지 또 갖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밥상머리 물가가요. 자, 그래서 유럽의 3월 이 소비자 물가는 6.9% 상승하면서 2월 달에 8.5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은 식품 물가는 식품, 주유, 담배 이 카테고리에서 물가는 15.4%가 뛰었고 프랑스만 해도 3월 물가 상승률이 16%, 독일도 20%. 그래서 식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헝가리는 일부 품목에 가격 규제를 했어요. 최고 가격 제도를 정해가지고 가격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가격 통제를 당하는 그런 식품 외에 다른 식품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르투갈은 식품 가격이 뛰자 식품에 지금 면세를 갖다가 하고 있고 스페인은 지금 빵, 올리브유 등에 지금 세금 인하를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식품 가격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석유류 그리고 식품류
이런 쪽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집값은 떨어져도 또 임대료는 치솟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자, 미국의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은행 위기가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될 거고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위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영향에 몇 년 동안 고생할 거고 그래서 언제 위기가 끝날지도 모르고 금융권은 계속 긴축될 거고 이런 은행권의 혼란이 지금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대차 대조표에 숨어 있는 중요한 위험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기업 고객은 소수 벤처 캐피탈 회사에 놀아나다가 망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있고 급속하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졌고 은행이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해서 안정성을 높여라 했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 결국 예금자들이 손해를 봤는데 자, 은행 관리에 대해서 정부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구인 건수가 지금 1000만 건 이하가 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확연하게 미국의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와 은행 위기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도 지금 하락하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세일가스 오일로 미국이 그야말로 산유국이 된 듯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 세일가스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고 이 세일가스가 순식간에 생산이 늘어나고 줄였다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 세일가스의 생산액은 기본적으로 이 지표청에서 채취하는 석유 생산 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높고 그래서 지난번에 석유 가격이 낮을 때 세일 오일 회사들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또 설비를 갖다가 늘려서 생산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생산 비용이 높은 미국의 세일 오일이 대안이 되는가, 안정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이 사우디의 석유 감산으로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속을 감춘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감산은 미국의 지금 인플레를 지속시킬 거고 그러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거고 자, 그것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 사우디가 감산을 오래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죠.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긴축이 심화되니까 기업들도 침체하면서 경제 붕괴가 올 수 있죠. 사우디나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노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 붕괴 등을 유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빠지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나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꽤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카바우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Yeah.